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고요. 바로 이어서 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의 고건호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지금 벌써 한 주의 중간이죠. 오늘 예, 동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동지가 되니까 좀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것 같은데요. 따뜻한 팥죽도 생각이 나고 예, 오늘 또 가져오신 기업이 예전에 소개를 한번 해주셨던 기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작은 네, 거인이라고 하는 심택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지난 9월쯤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 그 사이에 이제 주식도 한번 상한가를 한번 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제가 또 왜 가져왔냐면, 반도체 시장이 또 달라졌어요. 그때 되면은 어, 반도체가 수급이 좀 다시 무슨 뭐 너무 공급 과잉이다 네.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위드 코로나는 이미 폐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마이크론에서는 반도체 수요의 공급과 그 균형이 맞을 것이다 그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뭐 내년도 1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네, 말씀 예, 잘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예전에 9월 27일 날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종가가 29,900원에 이제 종가 형성했고요. 한 3만 원대에서 시작을 형성을 그렇습니다. 했었죠. 예. 네, 지금 보면은 11월 16일 날 4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4만 원대, 4만 1천 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심택 어떤 회사인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다시 나눠볼까요? 예, 일단은 네, 히스토리부터 시작하면 그 1987년에 그 충북전자라고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 기판 PCB 생산 시작으로 성장하는 회사고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을 최대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에 뭐 키옥시아라든지 인텔 램버스 인텔이라든지 뭐 그런 그 반도체 회사들을 고객사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안 그래도 이번에 그 3분기 리뷰가 좀 발표했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전망을 한번 보시면 3분기 전망을 웃돈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그 매출액은 3,659억 정도씩 기록했고 그 영업이익 503억, 당기순이익 모두 다 이제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음. 일단 뭐 올해도 지금 영업이익이나 뭐 순이익 부분에서 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할 예정이 좀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될 텐데 외국인은 조금 파는 분위기예요. 개인도 그렇고 기관이 좀 이틀 연속 좀 좋은 흐름을 수급을 좀 보여주면서 순매수세가 들어와서 좀 지금 현재는 좀 약간 약세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앞으로 좀 전망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뭐 반도체 시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DDR5가 그 올해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 뭐 이제 초창기 이제 프리미엄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이제 좋은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경쟁 업체는 없나요? 경쟁업체는 좀 아무래도 있죠. 큰 좀 다른 회사가 있는데 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이름이 현재 지금 기가 갑자기 네네. 저도 와가지고 늦게 가지고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개 정도 회사가 경쟁 회사로 알고 다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입니까? 국내 업체로입니다. 예. 근데 이런 뭐 PCB 해외도- 기판 같은 경우는 국내 말고도 해외도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해외나 중국이라든지 네. 뭐 여기도 많은데 아무래도 PCB 기판이 이제 제일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고부가치 기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PCB는 또 다시 이제 넘겨줘야 하고 또 네. 새로운 수요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대 기판을 또 만들어내야 하고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기판에 대해서 심택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요? 예, 최근에 제가 작년에 혹시 이제 뭐 작년이 아니지만 지난번 9월 달에 한번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 305억 정도의 규모의 설비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최근에는 어떤 형태가 나왔냐면 예, 잠깐만요. 그 MS 그 고부가치 기판, 고기 MSAP 기판의 생산 능력이 1만 미터 정도 증가를 됐고요. 네. 네. 잠재적으로 2천억 원의 추가 매출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네. 네. 그런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뭐 또 말씀드리자면 그 패키지 서브스크립트라고 하는 있는데요. 그거 같은 네. 경우는 3대 수요처 보급형 5G 뭐 AP라든지 그리고 SSD 컨트롤러라든지 서버형 버퍼 IC 이게 3대 수요처가 상당한 이제 그 수요를 안정적으로 내고 있다. 즉 모두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최근 이슈까지도 함께 좀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에 또 반도체 시장에 또 영향을 받는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신 만큼 뭐 삼성전자의 낸드라든지 뭐 D램 출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업체가 삼성이다 보니까 말씀드리겠네. 일단 우선적으로 그 삼성전자 낸드 저기 제 옛날에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그래프인데요. 그 삼성전자 낸드 출하량과 DM 출하량과 거의 이제 비슷한 그 궤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D램 출하량이 그나마 좀 많다는 거, 낸드나 출하량이 많다는 것은 그래도 PC 출하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PCB 기판이라는 게 꼭 PC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모든 전자 제품에 다 이 기판이 들어가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근데 그 DDR5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DDR5에 적용되는 그 PCB 기판은 다른 거하고 다른 겁니까? 그 전에 DDR4나 이것보다는 다른 겁니까? 그 DDR5는 기본적으로 PC 기판 자체는 뭐 4랑 5랑 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네. 다만 이제 그 기판을 어떻게 전력적 효율적으로 이제 그 기판을 짤 수 그렇겠죠. 있겠느냐. 네. 그 DDR5 특성상 30% 정도의 전력을 효율을 갖다 줄 줄여주죠. 수도 있고 네. 효율을 줄일 수도 있고 네. 또한 속도도 빠르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서버라든지 그리고 새로 이제 PC 교체 수요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창기에는 이제 다소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프리미엄 정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지금 뭐 기업 리포트들 또 브리핑을 이제 키움증권에서도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한 며칠 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다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패키지 기판을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호황에 힘입어서 내년에도 역대 최고 실적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택을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그때 처음에 가져오셨을 때 들어갔더라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심택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사실은 약간은 조금 고평가, 네. 고평가가 되어 있죠. 지금이라도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45,000원까지 다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45,000원 단기간에서 가기는 아직 어렵겠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DDR5가 어느 정도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내년도 1월쯤에 뭐 이런 상반된 예측이 있었어요. 1월쯤에 뭐 메모리 공급 과잉으로 뭐 반도체 시장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그 심택도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좀 매출이 좀 하락할 것이다 예측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마이크론에서는 이미 좀 다른 의견을 좀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미 수요와 공급은 이제 앞으로 균형이 맞을 것이다 내년부터 뭐 앞으로 차량이라든지 뭐 5G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계속 수요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메모리 반도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이크론이 좀 더 이제 일식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뭐 선제적인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건 한번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무튼 DDR5가 일단은 계속 이제 추락을 증가할 것이다 그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DDR5가 많이 추락가 늘어났을 때 심택이 네.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이유가 뭐죠? 다른 데들은 이 DDR5 기판을 못 만들어냅니까? 물론 그 만드는 수 있기 전에 이제 심택이 시장 점유율 네. 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1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택은 반도체 출하량이 늘어나면 다 늘어나는 같이 다 늘어나는 겁니까? 겁니다. 그 대신 DDR5의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미 5는 생산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네. 근데 5는 또 다시 이제 생산 재기라는 시작을 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 당분간은 이제 다른 수요라든지 업체들이 그 아직 기술을 못 따라온다는 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이제, 보니까 예. 그 고정 거래처들을 아까 그 처음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심택은 주로 그 고정 거래처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까? 그 메인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네. 고정 거래처는 인텔이라든지 뭐 키옥시아 쪽이라든지 네. 뭐 누구나 다 들으면 알만한 반트 회사랑 하고 거래 있고요. 뭐 보면 이제 일본에도 사업장이 있고 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중국이라든지 그런 사업장도 있는 걸 봐서 상당히 좀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는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예. 이 저 분기 매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600억이 좀 작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적은 편이긴 하나 그래 그 사이에 뭐 투자한 것도 있고 네. 뭐 설비 투자라든지 뭐 앞으로 이제 회사에 아니 대해서 이건 뭐 조정하는 이익 것도 있고. 쪽으로 문제가 생길 부분이고 그러니까 네. 투자를 많이 했다면. 네. 근데 그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고정 거래를 하면서도 분기 매출이 이 3,600억 정도 된다는 게 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좀 많았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 반도체 수급에 따라서 좀 네. 더 상황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값이 싼가 보죠. 값이 싸죠. 그래도 고부 가치는 좀 잠깐 좀 내려가 있으니까. 네. 예. 그래도 뭐 LG라든지 뭐 LH인가 그쪽 영업 일단 대기업보다는 약간 영업 비용이 10%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갭이 좀 줄어드는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 약간 부가치가 좀 살짝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굉장히 호실적이 기대되는 심텍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도 실적이 좀 좋을 것 같고 내년에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관련 기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올해 패키지 기판의 호황을 배경으로 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77% 높은 1,590억 원, 내년에는 2,20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가 나온 만큼 또 관련해서 또 관심 가지고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사업 분야들 좀 사실 어렵거든요. 반도체 쪽도 그렇고 뭐 사실 뭐 되게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 분야 중에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그래픽 카드 쪽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 그 GDDR5 이제 GDDR 쪽에 이제 이슈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잠깐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DDR5의 GDR 네. 이번에 그 자회사인 이제 심텍 그래픽스가 GDDR6용 그리고 그 고버 그 미세 제조 회로 공법 기판하고 그리고 멀티칩 패키지 중심의 체질 개선에 이번 주 성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아까 그 암호화폐 때문에 그 그래픽 카드 가격이 거의 배나 오른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GDDR 지금 이제 5가 메인인데 이번에 이제 6용이 새로 또 런칭 들어가고 있고요. 계속 이제 그래픽 카드 수요는 앞으로 이제 있는 이상 네. 앞으로 견조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심텍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제 가격이 조금 사실 저는 약간 부담스럽다고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예. 어느 정도 선까지 목표 주가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목표 주가는 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한 4만 제가 너무 낮게 잡았지만 네. 이번엔 좀 높게 잡겠습니다. 한 4만 4천 정도로 이제 목표 주가를 잡고 있는 게 좋을 것 다시 같고요. 상향 조정을 하시고 예, 네. 그 아무래도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부담이 있으신다고 하시면 아마 1분기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뭐 1분기에 뭐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 그래서 그것도 지켜보면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뭐 수급을 보면서 진행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사실 45,000원이라면 역사적인 고점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45,000원, 5,000대. 상단이 45,000원쯤 되죠. 예. 근데 보통 증권사들은 상단보다 조금 더 위로 위로 잡는 것 올려놓잖아요.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좀 지켜보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오히려 아웃퍼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목표 주가를 이미 뛰어넘어서 오히려 수급이 확 들어와 준다면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기관은 좀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까지 조금 더 들어와 준다면 일단 내년에 지금 외국계 쪽 증권사에서도 그리고 내년에 좀 더 반도체 업황 그리고 또 좋은 쪽으로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덕분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우리 코스피가 좀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거다라고 지금 또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심텍도 그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디램 수급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권이 있지만 뭐 큰 지표만 보고서라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네. 좋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심텍은 공장이 한국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고요, 네. 그 일본에도 있고 뭐 그래도 그 외에 다른 나라에 이제 국가가 있는데 아니 제가 그걸 예. 여쭤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삼성이 만약에 저 테일러시에다가 파운드리 공장을 짓게 된다면은 이런 심텍 같은 업체들도 따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의 이제 뭐 따라가는지 또 뭐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때 아무래도 수요라든지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네. 그 국내 또 업체도 챙겨야 하는 것도 있을 네. 테고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그 충북 청주에 있고 그 일본의 치노시에 있고 네. 중국 시안에도 지금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시안이면 아마 SK 쪽 걸 것 같고 그렇겠습니다. 예. 일본은 일본 그 반도체 업체들의 그 그렇습니다. 기판을 공급하는 도시바라든지 것이고. 네. 있고요. 예.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그 반도체 큰 손들 위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미국에 갈 수 있을지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아직까지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이미 이제 기존의 이제 설비도 이제 충분히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아직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네.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반도체에서 전 공정에 해당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키징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전 공장에서 그 패키징도 물론 해당이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면서 아주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지내고 있는 반도체만 해도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그 내구성이 있는 뭐 기판을 만드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을 담보되어야 한다. 웨어러블은 플렉스블 해야 되지 않나요? 네, 플렉서블한 것도 있고요. 네. 또 가벼워하고 또 저전력이 필요하고 그 회로에 대한 효율적 설계가 또 필요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고도의 기술력이 좀 더 다 들어가겠습니다. 단순한 기판을 만드는 거라면 중국 업체는 다 할 수 있겠지만 대신 그런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뭐 기판이라든지 또 작게 만드는 기술 이런 것은 그래도 심텍이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기사들 나오는 것도 그렇고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내놓는 의견이 일단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중국이 이제 부양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IT가 대세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뭐 포스코라든지 뭐 중공업 관련주들, 호텔신라, 항공주, 여행주들이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개인들만 좀 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신다고 하면은 내년에 조금 대세 추세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심택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 지금 최근에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지난번 투자로 인해서 그 메모리나 비메모리 영역에서 고부가치 매출이 좀 확대될 것이고 또 이제 그 평균 공급 단가 상승, 영업이익이 뭐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칩셋이 매출이 이제 올해나 내년이나 거의 이제 34% 계속 증가할 것이다. 지금 말하는 저 FC/CSP라는 게 기판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FC 그 플립칩 치스케일 패키징의 약자입니다. 네. 예, 일단 기본 종류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만드는 제품 중에서 조금 범용에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걸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SIP 같은 경우 SIP 말이 좀 어려운데 예. 시스템 인 패키지 한마디 이것이 스마트 워치라든지 무선에 이제 그 이어폰에 네네. 들어가는 이제 네. 그런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조금 말하자면 좀 고기술력이 고기술력이 있는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 아무래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다 두 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 마이크론이 내년 메모리 수요 강세 지속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DDR5로 전환이 본격화가 될 것이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걸 보고 투자하신 분은 이익을 받겠지만 지금은 더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은 그냥 보유 유지하는 걸로. 네. 이미 뭐 매도하신 분도 있겠지만 가지고 네. 계시다면 꾸준히 가지고 계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뭐 고점에 매도하셨다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진입 시점을 노려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신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내년에 또 다시 한번 또 재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움 말씀 주신 분 고건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